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겸 제가 어저께 또 이제 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보다가 조금 이제 이러한 영상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무속에서 이제 조상님들이랑 또 이제 무당분들이 이제 신이 실리잖아요. 신이 실렸을 때 그 신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 이러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과 좀 유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미드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약간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잡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한상으로 영혼을 밖에다가 외부에 투사를 해놓고 이 영혼이랑 막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드라마나 이제 미드나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범죄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조사님들의 형상들을 우리가 그리고 조사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외부에다 대상을 띄우고 이 외부의 대상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검시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죽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막 몸을 해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검시관인데, 이 검시관이 약간 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이 이제 검시를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 주인공한테 막 대화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은 사람이 이 당사자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해가지고 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 시체가 살아나서 이 시체를 검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나 어떠한 비밀들을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당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점을 볼 때 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왔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가 여기를 오게 된 거지, 그리고 너의 고민은 이거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점을 내잖아요. 예, 점을 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외부에 투영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고 친다면, 우리 이제 무당분들은 대부분은 외부에 투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직위를 받아서 그 조사님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신 알려주게 되잖아요. 이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게 우리 조상님이에요, 이게 우리 조사님과 가장 비슷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신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무속에서 말하는 어떠한 탱아의 모습을 저 탱아의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렇게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이거는 어떠한 면에서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개개인의 캐릭터들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강렬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어떠한 불상을 놓고 어떠한 상징적인 도구를 둬서 요거는 우리 할아버지를 대체하는 거야. 예,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체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징적인 요소를 갖다 두는 거란 말이에요. 대체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밥 먹던 숟가락을 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휴지통을 우리 할아버지라고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게 대체 상징성은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종교적인 색채, 무속에서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군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당에다 이렇게 두고, 그 신당에 그 신상에다가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시면서 우리가 또 비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 같기도 하겠지만, 다중인격이랑은 좀 더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중인격으로 빠져버리면 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조상님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하얀색이 보여요. 또는 붉은색이 보여요. 칼이 보여요. 방울이 보여요. 장군의 모습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장 빠르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이다 보니까 이미지로 많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결국엔 단어잖아요. 단어는 개념을 뜻하거든요. 개념이라는 거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를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간색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장군님 또는 육당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단편적인 단락에 대한 단어들을 알려주시는 거고, 이 단어들을 계속 한 문장으로 만들고 연결된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어떠한 문장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 문장이 구성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점을 볼 때 점과 점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점이 단어거든요.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돼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것에 대한 맥락이 줄거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내담자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이 이야기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 이 이야기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뭐 공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구술해야 될지, 아니면 부적을 써야 될지, 아니면 산기도로 가야 될지, 아니면 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산소탈이 났는 건지, 이러한 것들의 맥락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맥락에 대한 구성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방편을 또 해야 될지, 뭐 산소탈이 났으면 이장을 해야 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산소탈을 잡기 위해서 수맥을 바꾸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털을 좀 누르기 위해서 그 근처에 산소 주변에 어떠한 동전들을 또 심어 놓는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방편들이 나오는 거고, 그 방편들은 내가 모시는 신령님과 내가 모시는 조상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예.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맞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 우리가 보통 조사님과 신령님을 이제 놀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놀려드린다라는 개념은 내가 그 인격체를 가지고 그 인격적인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행동과. 그렇기 때문에 동자님이 몸에 실리면 동자님 옷을 입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애기적인 목소리, 애기 목소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고, 선녀님이 나오면 이 부장한 것들 보면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하고, 할머니가 나오면 그 할머니의 인격체, 자손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또 눈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자손을 보면 울기만 하고 막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해봤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이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실릴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지기와 그러한 감흥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에 내가 실렸을 때의 그러한 감정과 흥분과 나도 모르는 어떠한 행위와 말들이 나왔을 때는 나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어떠한 흥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중심을 잘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내가 이것을 이러한 흥분 상태, 쾌락 상태를 내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인격이 없어지고 정말 다른 인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사님은 계속 실리지는 않아요. 실렸다가 잠깐 가시고, 잠깐 실렸다 가시고, 많이 실려야 굿할 때 정말 많이 실려야 5분, 10분이에요. 그렇게 오래 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실리지도 않는데 이것을 마치 계속 실려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결국엔 그것이 살아있는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상님을 어떤 모습이, 사람들마다 다 모습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로 그리는 게 가장 빠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상님이 실렸을 때도 그게 내 몸 안에 실렸을 때는 어떠한 느낌으로만 존재를 하는 것을 이것을 캐릭터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캐릭터를 입히다 보니까 아까 그 드라마에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듯이 외부에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뇌에서 이러한 것들을 환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무당은 이것이 좀 더 잘 발달이 된 거고, 무속에 맞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갓 신을 받은 분들은 이런 것을 무속에 맞게끔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은 한 번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저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사님이 뭐 긴 머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시는지, 눈은 어떤 모양이고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기분이 좋은 표정인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잘라서 하다 보면 어떠한 캐릭터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캐릭터가 완성이 된 게 내가 만물상에 갔을 때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딱 보면 이거랑 이것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만물상에서 요 용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요것을 상징하는 거야. 요것을 대체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법당에다 올리고 신당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덩이일지는 몰라도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것도 처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왔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착각하는 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무속의 어떠한 캐릭터에 맞게끔 그것을 잘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떠한 이미지가 빵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점과 점을 계속 연결하듯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계속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얼굴 형태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곱슬인지 생머리인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 눈썹, 눈,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면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아, 남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다, 할아버지인 것 같다, 할머니인 것 같다, 아니면 일찍 돌아가신 우리 동자님인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들, 색깔에 대한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납득이 되는 어떠한 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납득이 되는 어떤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 요소들을 이제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한을 풀어드린다,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내보내야 된다, 모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요소가 나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인간관계에 대한 환경이 어떠냐. 예. 개운을 하고 싶으면 내 주변부터 먼저 잘 파악을 하고 내 주변에 대한 관계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어떠한 구술을 하는 것보다. 그 대부분은 내 몸은 편하고 남이 뭔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니까 이러한 불편한 것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내가 무당이 됐으면 내신 내가 모시고 내신 내가 찾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찾아주진 않아요. 다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환경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유추해서 말을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야,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물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어디 동굴 가서 그 일주일 동안 그냥
경문을 좀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형식이 얘한테 잘 맞고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더 빨리 끌어올라서 터질 수 있는지를 추론을 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무당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각양각색의 무당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뭔가를 찾아내고 어떠한 식으로 뭔가를 받았고 어떠한 식으로 조사님들이 나타났는지를 봐와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이 사람이랑 가장 잘 맞는 최적화된 어떠한 길을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러한 식으로 드라마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 조사님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맞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저 새끼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 그냥 제 영상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맞지 않는 게 분명히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또 이게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안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적재적소에 이 상황에서 이걸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써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러고 말아야지. 이게 왜 안 돼요?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번에는 됐는데 이번엔 왜 안 돼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조사님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가지시고 나한테는 좀 천천히 오시는가 보다 나한테는 좀 천천히 알려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급하면 급할수록 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이제 제가 드라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또 구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의 이러한 내의 이러한 착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사님들과의 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생각을 어떤 캐릭터를 규정해 두고 이 캐릭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나의 왜 할아버지고 이쪽에는 나의 할머니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상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거나 보편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죠. 근데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면 무속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보편적인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의 틀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무속의 틀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이러한 틀을 쓰면 안 되죠.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할 거고 오히려 내가 미친 놈 취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점을 본다 내가 어떤 구슬을 난다 내가 산기도로 갔다 했을 때는 이것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 가수 오해원인가 걔가 그러잖아요.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내를 집에다 두고 옵니다. 그래서 외모체 뭐 이런 식으로 막 웃긴 것들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과 무당과 하류계는 같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러한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안 해보니까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터졌는데도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에 따라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격상. 이러한 것들을 나한테 맞게끔 내가 좀 더 조금씩 최적화를 시켜가면 돼요.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해외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무속에서 어떠한 조상님들과 실력님과 그리고 또 이제 나한테 오시는 손님들의 조상님들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앞부분에 좀 많이 버벅버벅 거렸어요. 아무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원래 좀 이렇게 버벅버벅 거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 고쳐지진 않네요. 이걸 고쳐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말해놓고 이제 수습하는 과정을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앞뒤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챙겨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뒤로 버튼 눌러가지고 안 보셔도 돼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